예, 오늘의 정치 토픽 두 번째입니다. 정청래와 조국이 이재명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내일 돌아오는데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없는 사이에 이재명의 대장동 리스크가 막 부각이 됐는데, 다시 부각이 됐는데, 그 부각이 된 것이 좌파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좌파 안에서. 하나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민주당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대장동 국정조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국이 나서가지고 장동혁하고 토론하자. 조국과 장동혁 지금 토론 거의 뭐 선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공론화가 되는 거죠. 공론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무슨 뭐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뭐 기소 조작, 검찰의 사건 조작 그거 하고 뭐 항명, 검사장들 항명을 하자고 주장을 하죠. 좋습니다. 그대로 하자고 하면은 검찰의 기소 조작, 사건 조작을 하려면은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되죠.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 다 불러가지고, 지금 자천된 검사들 다 불러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선고문에서 이재명 이름이 390번, 한 400번까지 나왔죠. 그리고 뭐 성남시 수뇌부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니까는 그럼 국정조사하면은 거기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하자는 것이고, 토론도 마찬가지죠. 이 장동혁, 조국 두 사람 토론을 하면은 뭐 조국은 민간업자들에게 그 돈들을 환수하기가 어렵다. 자기가 법학 교수라서 아는데, 법학 교수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참전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토론을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 토론을 하면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돈이 그 사람들이 이 돈방석에 앉은 그 돈을 빼서 국고에 환수하는 문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왜 대장동이 벌어졌는지, 이 사건이 발단이 됐는지, 그리고 왜 검찰은, 이재명 정권은 검찰에게 항소 포기를 시켰는지, 이 문제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대장동 국정조사와 1대1 토론, 이게 이재명에게 큰 리스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론화가 되면은 대장동 중단된 이재명 재판도 해야 된다는 논의까지 확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전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진전된 상황이 있죠. 자, 그런데 아마 이 발을 빼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국정조사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기들이 주장을 해놓고는 발을 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 정도 되면은 이재명이 외국에서 길길이 뛰었지 않나. 이거 뭐야 이거. 국정조사 한다고? 정청래 이거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국정조사 하면은 그거 내 재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법정에서는 재판 중단됐지만 국회에서 이재명 재판하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길이 아마 뛰었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이 슬슬 발을 빼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발 빼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두 가지 가지고 협상을 한다고 하고 있죠. 이 원내 지도부가 지난 11일부터 13일, 18일 4번에 걸쳐서 국정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발을 빼기 위한 지금 수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협상 안 됐으니까는 못해 하고 결렬 선언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걸 국민의힘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 두 가지가 서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이거 어디서 국정조사를 할 것이냐. 민주당은 추미애 법사위에서 하자. 추미애도 있고 거기 싸움꾼들이 다 몰려가 있죠. 전현이나 무슨 서영교나 이게 전부 다 싸움꾼들이 법사위에 있죠. 그리고 수적으로도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시한 법사위에서 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니야,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자. 여야 동수로 특위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 주체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정조사 대상인데, 대상은 민주당에서 하는 거 다 받아들여줘도 됩니다. 검사장들 항명. 그 검사장들 이재명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야. 그 항명. 그리고 또 조작 기소. 조작 기소 파헤쳐야죠. 조작했는지, 진짜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조작했는지, 검사들 다 불러가지고 증거 자료 다 하고 정인 참고인 해서 파헤쳐야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체 어디서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계속 특위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민주당의 수는 뻔합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꾸 이거 특위 하자고 하면은 그러면 협상 결렬 하고 땡 치려고 하는 거죠. 왜? 잘못 던졌다는 걸 지금 느끼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던졌다는 걸. 이재명 쪽에서 분명히 연락이 갔을 겁니다. 그 국정조사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내질렀단 말이야. 정청래는 이제 자기 정치 좀 하려고 한 거죠.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지만 또 결론 내지 못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부러 결론 안 내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 구성에 대한 입장 차이, 그러니까는 법사위냐 특위냐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상범 원내수석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협상을 마치고 나서 국민의힘에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서로 입장이 팽팽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한 것으로 정리했다. 이거 추후 논의 언제 합니까, 이거? 그냥 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래, 법사위에서 하자. 법사위 위원 수는 바꿀 수 없지만은 전투력 있는 사람으로 사보임을 해서 새로 투입시키면 됩니다. 좀 이렇게 점잖은 국민의힘 법사위원 중에서 점잖은 사람은 빼내고 정말 전투력 있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와 관련한 대안이 제시가 됐느냐. 그렇게 이제 유상범에게 기자가 물어보니까는 유상범 원내수석이 국민의힘은 특위위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해서 없던 일로 해버리려고. 결렬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언론에서도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앞서 정청래가 검사들을 겁먹은 개들이다. 겁먹은 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집단적으로 저항을 한다고. 겁먹은 개라고 표현하면서 정청래가 국정조사해야 돼. 청문회도 해야 돼. 특검도 해야 돼.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막 나왔는데 갑자기 뒤로 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재명 완전히 폭제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재명 쪽에서 연락 왔을 겁니다. 더 빨리 없던 일로 만들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빼면서 그냥 확 빠질 수는 없으니까 법사위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죠. 테러를 지금 닦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검주 오늘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과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거다. 쉽지는 않을 거다. 국민의힘에서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준수 차관을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가 회의에서 나왔다. 또 이 핑계를 찾아냈네요. 국민의힘이 정성호하고 이준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항소 포기를 시켰기 때문에 고발을 했죠. 자, 그 고발 같은 것은 정치권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들끼리 고발하고 나중에 허지부지하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성호, 이준수 고발했다고 국정조사 안 하겠다. 이게 또 명분을 핑계거리 하나 찾은 거죠. 그럼 국민의힘이 정성호, 이준수 그래 취하할게. 취하해줄게. 고발. 취하해줄게. 국정조사 하자. 그럼 국정조사 하면은 정성호하고 이준수도 나와야죠. 정인으로 나와야죠. 이 사람들이
당사자들이니까는. 그 이재명 정권, 용산하고 여기 그 검찰하고 중간에 있었던 쪽이 법무부 장관 차관이니까 이 사람들도 나와야죠. 고발 취소해주고 그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안 나가면 지금 튀려고 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검주는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단독 국정조사도 하겠다. 왜? 검찰의 조작 기술을 밝혀내겠어. 이렇게 큰 소리를 쳤죠. 그리고 검사장이 어디 감히 항명을 해. 밝혀낼 거야. 특검도 이야기하고 국정조사도 야당이 안 하려고 하면은 단독으로라도 할 거야. 이랬는데 이제는 저번에 단독으로 국정조사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었죠. 그러니까 단독 처리는 어렵지 않겠나.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독 처리건 뭐건 합의해서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국정조사 국민의힘과 합의가 불발되면은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 그거 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아마 외국에서 길길이 뛰었기 때문에 또는 아마 내부 회의에서 이거 큰일 났는데 괜히 이거 내질렀다가 진짜 국정조사 실시가 되면은 정권이 위험해져. 이런 말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여기에 이것이 하나의 이제 기류로 가고 있고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걸 파헤치는 기류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장동혁하고 조국당 다시 대표가 된 조국 이 두 사람이 일대일 토론회를 하자는 겁니다. 처음에 조국이 이게 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 돈방석에 앉은 거 이것을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국이 아는 척하면서 나섰죠. 내 이거 법대 교수 티 안 내려고 했는데 그거 환수 못해.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이 워낙 이제 토론하자는 말을 자주 하는 한동훈이 그거 가지고 나하고 일대일 토론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한동훈은 싹 빠져버리고 조국이 한동훈하고는 안 해. 한동훈하고는 안 하고 장동혁하고 할 거야. 왜? 조국은 소위 이제 자기도 당 대표라는 겁니다. 당 대표인데 한동훈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한동훈하고는 안 해. 나는 당 대표야. 그러니 야당 대표하고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12석을 가지고 있는 조국당, 107석인 국민의힘. 그래. 그러면 이제 장동혁이 안 할 줄 알았는데 장동혁이 하자고 한 겁니다. 하자고 해서 둘이 하는 건 거의 지금 합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양쪽이 다 필요하죠. 조국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당이 엉망이죠. 무슨 지지율, 정당 지지율 2%, 3% 나오고 당 안에 성비위 사건도 있었고 조국은 이재명이 풀어져서 감옥에서 나와 있는데 전혀 존재감 없고 그러니까는 뭔가 이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국은 하고 싶은 거고 장동혁 대표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 토론하면은 이게 이슈가 누가 됩니까? 이재명이 되는 거죠. 대장동 몸통 이재명이 되는 겁니다. 토론을 하면은 주제를 뭘 가지고 토론을 하든 간에 대장동 언저리에 있는 것 가지고 토론을 시작을 하면은 그 핵심은 몸통 이재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진정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장 대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청래가 끼어들지 이준석이 끼어들지 이게 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논란을 삼을 필요 없습니다. 정청래는 안 할 겁니다. 정청래가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괜히 이재명 리스크 건드려서 아마 정청래는 지금 이재명 쪽에서 상당히 속된 말로 깨지고 있을 겁니다. 혼나고 있을 겁니다. 이 국정조사 대장동 국정조사를 언급을 해버려서 이게 자칫하면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근데 여기서 또 정청래가 또 대장동 가지고 토론에 들어간다? 안 되는 말이죠.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정청래는 빠질 건데 이준석은 계속 여기 끼어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은 안 끼어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말도 안 되는 해편령이 하나 있었는데
신장식이 조국당 그 전에 뭐 좌파 방송 진행을 했던 그 신장식이 지금 조국당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이 이 토론회 그 장동혁 조국 토론회에 이준석이 이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 또 이렇게 또 이준석을 직격을 했습니다. 숟가락 얹으려고 한다. 이 두 토론을 하는데. 그런데 뭐 12석을 가지고 있는 조국이나 3석을 가지고 있는 그 이준석이나 뭐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 107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일단 그래 조국하고는 그 해주겠다는 거고 뭐 이준석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괜히 조국하고 이준석이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죠. 그 신장식이 나서가지고 왜 이준석은 이 토론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느냐 또 이런 말을 해서 또 이준석이 뭐 그냥 있을 캐릭터가 아니죠. 발끈해가지고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조국과 내가 토론하면 어떻게 될지 아는가 보다. 또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뭐 또 티격태격하고 이것은 근데 격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토론이 붙으면은 이게 완전히 공론화되는 이재명의 대장동 리스크가 공론화되는 그 상황인데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동혁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국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국이 또 이재명 쪽에 말 들어가지고 이것도 하면은 또 맞아 이거 하면은 뭐 나한테는 이득이 되겠지만은 존재감을 막 부각을 하고 이득이 되겠지만은 이재명에게 큰일 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이재명 쪽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죠. 장동혁은 빨리 이걸 기정사실화 시켜서 빨리 날짜 잡자. 그거까지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로 날짜 잡자.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준석은 조금 전에 속고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자기가 마치 토론의 달인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끼어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준석 토론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지난번 대선 때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 합동 토론에서 민노당 권영국 후보한테 질문하는 형태로 이재명 아들의 뭐 방탕한 그런 SNS 뭐 젓가락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래도 전 국민이 TV를 지켜보는 데서 그게 뭐냐. 정말 참 수준 드러내는 것도 저런 식으로도 드러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지금 그때 이재명 쪽에서 뭐 국회의원직 박탈하겠다고 하고 또 뭐 좌파단체가 고발도 하고 막 했습니다. 했는데 국회의원 박탈하는 이제 좀 더 지켜보겠죠. 이준석이 고분고분한가. 이준석이 그때 대선에 출마를 해줌으로 해서 보수 성향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재명 당선에 공을 세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직까지 떼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고소고발된 것에 대해서 이준석을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요즘 경찰 보면은 참, 이게 뭐 별로, 이재명 정권에서 뭐 신경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니까는, 면죄부를 내려준 것 같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18일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준석을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뭐 이런 거의 뭐 망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 MBC가 또 확보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견 표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여기까지 전해 들었는데 이런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준석이 거기 뭐 끼건 말건 낄 수도 없습니다. 낄 수도 없는 거고 빨리 토론 장동혁과 조국의 토론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하면 제일 좋지만은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일단 민주당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사위에서라도 좀 해서 거기다
거기에 아주 전투력 있는 사람을 사보임을 시켜서 일단 이 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